안녕하세요. 저는 5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막상 사연을 보내려고 하니 심정이 정말 막막하네요. 이 사연의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나이 60에 가까운 말년에 이런 더러운 것을 보게 될 줄은 몰랐네요. 그것도 바람 상대가 저희 자식 버리라는 게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저와 남편은 저희 나이대 사람들이 다 그렇듯 부모님의 소개로 만났어요. 모두 다 가난했던 시기에 저희 역시 평범하게 가난했던 저희 부부는 그렇게 선으로 만나 연애를 얼마 안 하고 금방 결혼하게 되었죠. 남편이 저랑 결혼하고 나서 시작을 하게 된 건 음식 장사였습니다. 그때는 참 먹고 사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먹는 장사가 남는 장사라고 하여 시작했던 음식 장사는 정말 치가 떨렸네요. 매일같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시장을 봐오고 하루 반나절을 장사 준비로 보내며 늦은 밤에 달이 뜰 때까지 매일 요리와 설거지를 하다 보면 하루가 훌쩍 갔습니다. 그렇게 꼬박 3년을 단 하루로 쉬어보지 않고 일만 했었네요. 그래도 저희 부부는 나름 손맛이 괜찮았기에 저희 만두 가게에는 매일같이 손님들이 몰려왔었습니다. 그러던 무렵 남편은 언제까지 이렇게 장사만 할 수도 없다고, 우리가 아이도 가지고 하려면 시간을 가져야 되고 만두는 피하고 속까지 만드는 공정 절차가 너무 오래 걸린다며 만두 가게가 아닌 새로운 가게를 하자고 하더군요. 지금은 널리고 널렸지만 그때에는 저희 가게가 거의 최초로 열게 된 경양식 돈가스 집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부부가 엄청나게 돈을 모을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 당시에도 적지 않은 돈인 100만 원을 주고 돈가스 제조법을 배웠고, 그때부터 저희는 자그마한 돈가스 가게를 운영하였는데 완전 대박 터지고 난리가 났었죠. 그리고 만두 가게 하던 때와 다르게 시간도 많이 남고 여유가 있었기에 저희 부부는 음식 장사한 지 3년 만에 처음으로 사람답게 쉬면서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아이도 가지게 되면서 가게에 일하는 사람들도 늘려나갔고, 더불어 시장에서 유명한 맛집이 되었습니다. 저는 출산을 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일을 했고 5년 동안 쉬지 않고 돈가스 집을 운영하며 돈도 많이 모았으며 아이들도 2명 낳아서 길렀네요. 남편이 아이 낳고 난 후 저지른 일 때문에 간혹 사람 같아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사업적인 능력은 아주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가게를 운영한 지 15년이나 되자 주변 상권에 비슷한 양식업종 전문 가게들이 들어오게 되었고, 저희는 돈가스 가게를 팔아버리고 고깃집을 오픈했고, 또 가게를 매년 운영하다 잘 된다 싶으면 팔고, 그런 식으로 자산을 불려나가기 시작했었죠. 우리가 돈을 버는 만큼 아이들의 생활도 저희 부부의 생활도 계속 나아졌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저희 부부가 맞벌이로 바빴던지라 그렇게 큰 신경을 못 써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부도 나름 알아서 열심히 해줘서 좋은 대학들에 들어가기까지 했습니다. 대학 졸업 이후에도 이제는 저희 집안 재정 상황이 자식들을 해외 유학까지 보냈고, 돌아와서 끝내 대기업들에 취직을 하여 어느덧 결혼까지 다 했네요. 제 인생 정말 힘들게 살아왔지만 노력한 만큼 잘 풀렸다는 생각도 들었고, 정말 인생에 불만은 없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나쁘지도 않았었고요. 다만 재산 문제는 저희 부부간의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남편은 돈 관리는 각자 가는 거고, 사업하는 남자는 앞길 어떻게 될지 모르기에 돈을 항상 쥐고 있어야 된다며 그렇게 억지스럽게 모은 돈은 남편이 모두 관리하며 꼭 쥐고 있었습니다. 저도 일을 하면서 대략적인 매출이나 순이익을 알고 있었지만 남편 통장에 얼마나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남편이 기분 좋을 때 들어주던 보험과 제 명의로 해준 고급 아파트 한 채 정도뿐, 그 외에 남편이 주식 투자까지 해서 벌어들인 엄청난 재산들에 대해서는 저에게 따로 조금도 기뜸을 해주거나 말을 한 번 한 적 없었습니다. 남편은 돈이라면 아주 광적인 집착을 보였습니다. 자기한테 손실이라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성격이었고, 자식들에게 용돈조차도 엄청나게 인색해했죠. 남편은 자기 어렸을 적 너무 가난하고 없이 살던 사람이라 그런 건가 싶을 정도였고, 돈만큼이나 음식 먹을 것에 대한 욕심이 강해서 자식들이랑 식사를 할 때 어린 자식들이 고기 반찬 먹고 싶어 할 때도 본인이 다 먹어버릴 때가 대부분이었죠. 그만큼 자기 것에 대한 욕심이 강했던 남자였지만 그래도 가족에 대한 책임감 또한 강했던지라 자식들 보험이나 학비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책임을 지는 사람이었기에 저도 남편과 재산 공개 문제로 몇 번 다툼을 한 적은 있었지만
그렇게 너 죽고 나 살자 식으로 엄청 싸우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자린고비 같은 남편에게도 정말 친한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사귀었다는 그 친구는 정말 점잖은 사람이었습니다. 딸아이 10살 때 아내가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지금까지 딸아이만 바라보고 살아왔던 그 친구분은 저도 정말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남한테 피해 끼치는 것도 싫어해서 남편이 가끔 저희 집에서 부르면 항상 손에 선물을 사들고 왔고 집에 놀러와서도 오래 있는 것조차 눈치를 보며 미안해 하셨던 분이었죠. 또한 그 친구는 어렸을 적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판검사가 되고 싶어 했으나 실패하여 법무사를 하신다는 그분은 본인이 열심히 살아온 것에 비해 항상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친구분을 항상 막대하며 오라가라 시키고 마치 자기 부하처럼 말하곤 했었죠. 한 번은 저랑 다툼이 있었던 날이면 그 친구분 집에 가서 잠을 자고 오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인가부터인가 남편이 그 집에 매일같이 가는 겁니다. 그 당시 저희는 가게를 넘긴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쉬고 있을 때였고 저희 첫째 둘째는 모두 회사에 취직해서 독립시키고 저희 부부밖에 없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번 그 친구분 집에 가는 남편에게 친구는 출근하지 않았냐고 도대체 그 집에 가서 뭐하냐고 물어봐도 남편은 저에게 두리뭉실하게 답변을 하며 거기서 친구가 기다린다는 등 이상하게 허둥지둥 말을 돌리더군요. 하지만 남편이 그 이상한 행동의 원인을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 친구가 저희 집에 와서 세상이 다 무너진 표정으로 저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재수 씨한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남편의 친구가 한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자기 딸과 글쎄 남편이 바람이 났다는 겁니다. 아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제가 소리를 질렀더니 남편 친구는 자기가 더 미치겠다는 겁니다. 남편과 평소에 농담 삼아 저희 아들 둘 중에 괜찮은 놈 고르라고 자기 딸이랑 결혼시키겠다며 농담하던 남편이 이렇게 남편 친구 딸의 애인이었을지 상상도 못하겠다고 하는데 증거가 있냐니까 자기 집에 자주 찾아올 때 우연히 자기 딸과 함께 있는 걸 목격하고 말았답니다. 딸아이가 그전부터 남자가 생긴 건 알고 있었는데 소개시켜달라고 할 때마다 딸은 아직 이르다며 좀 더 확실해지면 소개해준다고 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는데 그 남자가 세상에 제 남편일 줄은 자기로 상상도 못했다네요. 남편 친구가 자기 딸과 같이 있던 그 모습을 보고 화를 버럭 내니 남편은 바로 도망가고 딸아이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남편 친구가 출근한 사이를 노려서 혼자 있는 딸아이를 엄청 꼬드렸답니다. 남편은 집에 혼자 있는 딸아이에게 말하길 자기는 아들만 있어서 그런지 너 같은 딸아이를 보니 자식 같아서 좋다고 하면서 친구 딸이면 자기 딸이기도 하다며 데리고 매번 백화점이며 레스토랑이며 데리고 다녔고 그러다가 딸아이랑 바람이 났다는 거죠. 처음에 딸아이한테 잘해주는 모습에 진짜 꿈에도 이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남편 친구는 그저 친구 딸이니까 잘해주는 줄만 알고 있었지 이렇게 둘이 연인이 된 지 벌써 몇 달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요? 그 아이는 대체 뭐가 아쉬워서 자기 아빠 친구랑 바람이 난단 말입니까? 그리고는 남편 친구가 저에게 보여준 문자 내용은 정말 저를 기절하기 일보 직전까지 몰고 갔습니다. 장문의 글로 남편이 친구에게 보내놓은 문자가 너무 길어서 그냥 핵심만 말하면 우리는 정말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고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적혀있더군요. 저는 그럼 어떡할 거냐고 물으니 이혼할 거라는 대화까지 나누었다군요. 그래서 남편 친구는 도저히 혼자서 이건 감당이 안 돼서 저는 알고 있는 내용인지 의논하려고 저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저는 순간 다리가 풀리고 넋이 나간 저는 일단 남편과 대화해보고 말씀드리겠다고 말하고 돌려보냈고 저녁이 되어서야 쭈뼛쭈뼛하며 들어온 남편에게 저는 보자마자 남편의 얼굴을 때렸더니 저한테 성질을 내며 밀쳐내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대체 어쩌려고 그랬냐는 말에 사랑에 무슨 죄가 있냐는 헛소리를 하더군요. 제가 그래서 그 어린 것이 정말 당신 같은 늑다리를 좋아해서 그런 것 같냐고 아마도 돈에 넘어간 거 아니겠냐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신 절친한 친구의 딸이라고 그 죄를 도대체 어떻게 갚을 거냐고 했더니 자기는 전부 다 감당할 수 있다네요. 정말 저렇게 말하는 남편이 꼴도 보기 싫었고 저는 그래서 남편에게 이혼할 거라니까 남편은 자기가 바라던 바라고 말하더군요. 그러면서 저한테 꺼낸 말이 3억을 줄 테니까 깔끔하게 합의 이혼하자는 겁니다.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당신 재산이 얼만데 겨우 그거 주냐고 하니까 그냥 이 돈 3억 원이랑 전에 제 명의로 해준 집이 있으니 그거 들고 가라네요. 저는 어이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무조건 재산 다 공개하고 보여주고 그중에 딱 찰나반 내놓으라고 하니까 자기는 절대 그럴 수 없다며 노발대발했고 결국 그날로 남편과 이혼 소송까지 들어갔습니다. 이혼 소송 중 남편은 집을 나가서 그 친구 딸과 집까지 구해서 신혼집을 차렸다고 하고 그 친구는 두 눈 뜨고 딸을 뺏겼다고 하더군요. 그 딸 같은 애한테 외제차도 사주고 여행도 같이 하면서 사진도 올리고 정말 눈 뜨고 못 봐주겠더군요. 그리고 남편은 그 친구에게 미안하다며 돈을 줬다는데 서로 주먹 다툼까지 했다고 합니다. 친구에서 장인 어른이라니 말이나 되는 일인가요? 그렇게 1년 반 동안 지겹도록 공방했고 결국 저희 부부는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그동안 숨겨둔 재산은 진짜 어마어마하더군요. 장사만으로는 절대 못 벌었을 엄청난 돈을 벌어놨었습니다. 주식과 부동산으로 말이죠. 제가 50% 되는 재산을 법정 판결로 들고 가게 되자 본인이 주식 투자하고 부동산을 투자해서 늘려놓은 재산인데 이걸 왜 나눠주냐고 절대 못 준다고 욕하며 길길이 날뛰었지만 판결이 그러한데 남편이 벌 수 있겠나요? 그리고 그 1년 반 동안 그 자식 같은 여자애한테 임신까지 시켜놨습니다. 그 이후로 위자료 소송도 다 해서 그놈 재산에서 톡톡히 뺏어 먹었네요. 저희 아이들도 아빠가 그런 인간인 줄 꿈에도 몰랐다며 저한테 아빠 다시는 안 보고 살겠다고 했고 결국 그 인간은 그나마 하나 있던 정말 친했던 친구까지 잃고 20년도 더 어린 아내랑 애까지 가지고 살고 있네요. 그 여자애는 남편이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겠죠. 저도 참 피해자지만 대체 그 여자의 아비인 남편 친구야말로 제일 불쌍합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저에게는 아들이 2명이 있습니다. 저의 첫째 아들은 어릴 때부터 참 효자였습니다. 아들을 처음 낳았을 때 저랑 남편은 조그마한 식료품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저희 나이대에 고생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냐마는 가정을 살려보겠다고 남편과 저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었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에 들어갈 무렵부터 가정 형편이 조금은 나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억지 살며 아끼던 습관들이 버릇처럼 남아있어서 그런지 저랑 남편은 아들들의 학업에 필요한 건 이외에도 정말 돈을 거의 준 적조차 없었습니다. 또래들보다 훨씬 작은 용돈을 받고 살아가던 아들은 어느 날 집에 들어와 남편에게 차라리 우리 집이 가난했으면 좋겠다는 충격적인 말을 한 적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저랑 남편은 너무 놀라서 갑자기 도대체 왜 그러냐니까. 아들은 징징대며 말하기를 내 친구들 사이에서는 나를 보고 좋은 아파트에 사는 부자라고 말을 하는데 집은 둘째치고 실상 내 용돈은 맨날 걔네들보다 조금도 아니고 2배, 3배 적은데도 불구하고 집이 좋은데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부자라고 말하며 친구들은 나보고 부자니까 돈 좀 더 쓰라고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자꾸 형성된다고 부모가 부자면 뭐하냐고 좋은 집에 살면 뭐하냐고 자기가 부자도 아닌데 항상 나는 친구들보다 거지같이 살고 오히려 부모가 부자라서 차별을 받는데 차라리 그냥 평범하거나 가난했으면 이런 차별은 안 받았을 텐데 너무 서럽다고 울분을 토하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말했던 아들이 가장 기억에 남네요. 그렇게 용돈 사건 이후로 아들과 타협했던 건 상금 형식으로 공부를 해서 성적을 어느 정도 올리고 달성하면 용돈을 더 올려주거나 필요했던 물건들을 사주던가 하기로 했죠. 저희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는 부모로서 자식을 키우는 게 처음이었던지라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는 참으로 많이 서툴고 모자랐지만 아들은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는 돌이켜보면 그런 나날들이 있었으니까 부모님 덕 때문에 이렇게 돈의 소중함을 알고 사는 것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아들은 머리가 나쁘지 않은지 공부도 잘해요. 외고를 진학한 후에 명문대에 입학을 했습니다. 명문대에 입학한 아들은 그때부터 집안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 살아가겠다며 독립선언을 했고 그렇게 나가서 독립하여 아르바이트와 과외를 하며 살기 시작했고 저희는 그런 아들이 기특하여 오피스텔 전세와 학비까지는 저희가 책임지고 지원을 해줬습니다. 아들은 스스로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를 하더니 그동안 벌은 돈으로 외국에 나가서 이것저것 경험을 해보고 싶다며 미국까지 유학을 갔던 아들.
그런 아들은 1분 1초가 아깝다며 유학 가기 전에 동네 빵집을 찾아가더니 무보수로 빵 만드는 제 빵을 구경하고 싶다며 출국하기 3일 전까지 일을 하며 이런저런 일을 경험하기를 좋아하는 제 보물 같은 아들이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유학을 다녀와서 아들은 졸업을 하자마자 다른 친구들은 대기업 취업을 위해 노력을 했는데 아들은 인턴을 해보더니 자신의 일은 이런 게 아니라 사업이라며 갑자기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혼자 투자자를 찾아다니고 그걸 기반으로 아이디어 사업을 하더니 돈을 벌기 시작하더군요. 그렇게 몇 년을 운영하다가 큰 회사의 벤처 사업을 팔고 또 사업을 새로 구사해서 만들고를 반복하던 아들이었어요. 사실 저희가 생각했던 아들은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 평범하게 살기를 바랐던 바람과는 달리 무엇인가 도전을 하고 성취하는 걸 너무나도 좋아했던 그런 아들은 결혼도 역시나 달랐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고아원 출신의 딸아이를 며느리로 삼고 싶다고 집에 데려온 거였죠. 그 전까지는 20살 이후로 아들은 뭐든지 알아서 척척하던 터라 저희는 그저 아들이 뭘 하든 믿어준다 했기에 부모된 마음에서 고아의 며느리는 진짜 차마 쉽게 허락이라는 말이 떨어지지가 않더군요. 며느리는 아들 회사의 경리라고 하더군요. 그것도 대학도 안 나온 고졸 출신이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더 난리가 나서 대체 네가 뭐가 부족해서 이러냐고 좋게 탄려도 받지만 아들은 오히려 처갓댁이 없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돈이야 자기가 벌면 되고 며느리가 진짜 똑똑한 여자라며 돈도 없고 기회가 없어서 대학을 못 갔을 뿐이지 자기보다 똑똑하면 똑똑하지 정말 모자란 여자가 절대 아니라며 저희에게 엄청 강력하게 어필하며 이야기를 하더군요. 사실 아들이 명문대를 나와 한순간에 망할지도 모르는 사업을 하는데 아들의 성격은 자신의 뭔가에 꽂히면 절대적으로 그걸 꼭 해야 직성이 풀리는 스타일이라서 그런 아들의 눈빛을 보고는 사실상 결혼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그걸 막아섰다가는 아들이 정말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있었을 뿐더러 여태까지 아들이 선택을 해왔던 게 잘못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허락을 했었죠. 그렇게 저희는 마지못해 아들의 결혼식을 허락했고 아들과 며느리는 그렇게 결혼해서 살았습니다만 그 결혼 생활이 채 1년 반도 되지 못해서 아들은 급작스러운 교통사고를 당하고 맙니다. 잘난 우리 아들은 그렇게 혼수 상태로 병상에 누워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아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팠고 아들의 회사는 정리를 전부 다 하고 며느리가 매일같이 아들의 병실에 붙어서 관호를 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남편 회사가 요즘 정말 중요한 시기였는데 아들이 저렇게 되어서 대부분의 중요한 일들이 진행되지 못하고 계약들이 연달아 취소되고 파괴가 되면서 위약금으로 돈을 다 내고 나니까 사실상 현재 집에 돈이 남는 게 없다고 하더군요. 병실에 들릴 때면 아들을 간병하는 며느리의 뒷모습과 저희 아들이 누워있는 모습에 차마 발길이 가지 않더군요. 그저 며느리도 자신이 돌볼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며 항상 아들 옆에서 떨어지지 않던 며느리. 그런 며느리의 모습을 멍하니 지켜보던 제 남편은 병원에 나와서 저에게 따로 말하기를 너무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첫째 아들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옆에서 그저 지켜주는 것뿐이라고 앞으로 둘째 아들에게 관심을 쏟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었죠. 그 이후로 첫째 아들의 병원 병실에 제가 갈 때마다 며느리는 불편해하며 앉아있지도 못하길래 최대한 가는 횟수를 조절하며 안 그래도 힘들어하는 며느리에게 부담을 안 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이라도 넉넉하게 하라고 집에서 제 남편이 병원비와 생활비를 넉넉하게 보내줬어요.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저희 둘째 아들도 그 시간 동안 결혼을 하게 되었고 손자까지 낳게 되자 집안의 시선은 아무래도 첫째 아들에게 보다 둘째 아들에게 쏠렸었죠. 사실 그러면 안 되지만 그 잘난 우리 첫째 아들의 모습을 보는 것조차 저희 집 사람들한테는 없지 않아 참 곤욕이었습니다. 둘째는 미국에서 병원 생활을 하며 그곳에 있는 재미교포의 여자와 결혼했기 때문에 저희는 손자를 볼 겸해서 미국에 2달쯤 가 있었죠. 문제는 그때 터졌습니다. 갑자기 첫째 아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는 병원비가 너무 밀렸으니까 병원에 당장 오셔서 수납을 해달라는 연락이 온 거죠. 보호자로 며느리가 있을 텐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알고 봤더니 며느리가 병원에 안 온 지 글쎄 2달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간병인이 간간히 오다가 이제는 간병인까지 안 와서 저희에게 연락이 온 것이었죠. 부랴부랴 한국으로 돌아온 저희는 병원으로 바로 갔고 며느리는 아무리 연락을 해도 받지도 않았습니다.
아들의 병원비까지 들고 사라진 며느리를 찾기 위해 저희는 백방으로 수소문을 시작하였고 결국 며느리를 찾아서 만나게 됩니다. 며느리는 착잡한 얼굴로 저희를 만나더니 자신은 정말 남편에게 할 도리를 다했다며 이제는 자신의 인생을 찾고 싶다고 말하더군요. 갑작스러운 며느리의 청천벽력 같은 말에 저희 부부는 잠시 아무 말도 못한 채로 빤히 쳐다보고 있자 며느리의 이어지는 말에 또 한 번 충격을 먹었습니다. 며느리가 글쎄 임신을 했답니다. 벌써 5개월 되었다고 해요. 지난 3개월 동안 제가 봤을 땐 배가 불러오지도 않았는데 그럼 도대체 뱃속의 아이는 누구의 아이냐고 하니까 죄송하다며 사실은 자기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고 남편이 아닌 그 사람이랑 새롭게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며느리에게 내 남편 아직 버젓이 살아있고 너의 남편의 생명 이어갈 돈으로 바람 피운 거냐고 말하니 며느리는 표독스러운 얼굴로 저희를 지그시 쳐다보며 그 5년 동안 헌신한 거면 이 정도는 챙겨가야 되지 않겠냐고. 어차피 어머니 아버님도 아들 내팽겨치고 2달을 해외 나가서 놀다 왔으면 이제는 당신들이 자식을 돌보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에 저희 부부는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처음 아들의 사고가 터졌을 때 저희 부부가 아니란 마음으로 우리보다 며느리를 생각해서 사건과 돈 부분을 제대로 안 알아봤었는데 이번 며느리의 임신으로 며느리의 행적을 알아보게 된 저희는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행적을 조사하던 중에 이상한 점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먼저 저희 아들이 교통사고부터 이상했습니다. 며느리가 여행을 가자고 해서 갔고 그곳에서 며느리만 멀쩡한 상태로 돌아왔고 아들만 교통사고가 나서 식물인간이 되었다는 것까지는 이해했지만 그러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모든 재산을 며느리가 관리하는 것부터 그리고 며느리가 말한 것과 달리 아들의 회사 위약금 같은 건 존재하지도 않았고 아들 명의의 거액의 돈이 며느리의 통장으로 들어간 부분들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가 고생하는 며느리를 위해서 병원비와 생활비로 넉넉히 준 부분도 며느리가 돈을 싹 다 챙겼더군요. 그러나 심증과 의심만 있을 뿐 정확한 증거가 없고 이미 5년이나 지난 사건을 다시 찾아내서 증명하기란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그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들의 후견인을 저희 부부로 바꾸고 며느리가 들고 간 재산 중에 일부라도 되찾아오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그 이후로는 법정 공방 끝에 며느리의 외도와 임신 그리고 기타 행위들로 인해 며느리가 저희 아들을 일부러 저렇게 만들었다까지는 밝혀내지 못했지만 후견인을 저희 부부로 바꾸게 되었고 이혼 청구 소송을 넣었습니다. 며느리는 식물인간 남편이 자신이 외도하고 다른 남자 아이를 낳았다고 해도 이혼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혼해서 재산 분할을 하느냐고 주장을 했지만 법원은 다행히 저희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며느리의 외도와 다른 남자 사이에 자식을 낳은 것은 부부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혼인관계를 파탄으로 만든 것은 인정되었기에 법원은 이혼을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보아도 저는 아들의 사고와 관련되어 며느리의 책임이 무조건 존재할 것만 같았습니다. 어쩌면 아들이 하늘나라로 가지 못하고 지금 저런 상태로 있는 것도 자신의 억울함을 밝혀달라는 게 아닌 건지 지금도 누워있는 아들을 볼 때마다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네요.